새로운 거에 재미를 느끼고 익숙해지면 재미가 없고 지루해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지루한 시간을 견디셔야 되는 거죠. 그냥 견뎌라. 견디다 보면은 다시 어떤 부분에서 새로운 걸 찾고 새로운 흥미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안녕하세요, 내부자들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저희 리치님의 사연을 들고 왔는데요. 오랜만에 연애 주제예요. 옛날에 동훈이랑 연애 콘텐츠 만들다가 한 번 하고 폭망했던 기억이 나는데요. 없던 일로 하죠. 네, 새롭게 다뤄보는 연애 컨텐츠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새롭고 재밌을 것 같아요. 정신과 의사들은 과연 연애를 어떻게 분석하나. 네. 오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사연 읽어볼게요. 애인을 사귀면 몇 번만 만나도 흥미가 많이 떨어져서 연애를 오래 못하겠어요. 이런 건 그냥 타고나는 걸까요? 오랫동안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조언 부탁드려요. 라고 왔습니다. 이제 본인은 좀 뭔가 오랫동안 안정적인 관계로 만나고 싶은데 금방 흥미가 떨어져서 길게 못 간다. 타고나는 걸까요? 라고 물어보셨어요. 네, 일단 뭐 이런 비슷한 얘기들은 진료실에서 아마 많이 들었을 거고요. 어떤 게 있을까요? 가능성들. 일단은 이 사연자분이 타고나는 걸까요? 라고 말씀을 하셔서 타고나는 부분으로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타고나는 기질, 그 중에서 자극추구라고 하는 기질이 있습니다. 새로운 것에 대해서 흥미를 많이 느끼고 쉽게 좀 질려하는 특성을 가진 기질이죠. 근데 이 기질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들과 쉽게 좀 가까워지는 반면에 관계를 좀 꾸준히 끌고 나가는 면에서는 약점을 보이기가 쉬워요. 연애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새로운 사람하고 금방 사랑에 빠지는 거는 잘 하지만 막상 좀 만나다 보면은 금방 실증이 나서 다른 사람 만나고 싶어지고 이런 것도 이 자극추구 성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보면은 학년 바뀔 때마다 새로운 친구들, 학기 바뀔 때마다 새로운 친구들 사귀는 친구가 있고, 그렇죠. 학년 바뀌어도 원래 있던 친구와 전 학년에 같이 있던 친구와 친교 관계를 끌고 나가는 친구도 있고 타고난 기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. 그리고 위험 회피라는 기질이 있죠. 이 자극 추구에 반대되는 기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불안 기질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약간 좀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들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는 기질인데 근데 이게 낮은 경우에 아무래도 사람들을 좀 이렇게 새롭게 만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을 테니까 이렇게 좀 여러 차례 사람을 바꿔가면서 연애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. 반대로 이 위험 회피 기질이 좀 높다라고 한다면은 새로운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럽지 않은 연애임에도 불구하고 좀 계속 끌고 나가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겠죠. 그래, 안 그래도 이제 기질 얘기를 했는데 요거랑 약간 겹칠 수도 있는데요. ADHD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ADHD라 그러면은 집중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어떤 충동 조절하는 힘이 좀 부족하거나 그렇죠. 그런 걸 좀 타고난 건데요. 이러다 보면 이런 ADHD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뭔가 하나를 꾸준히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네, 쉽게 질리고 네, 이렇거든요. 네. 충동적으로 또 사귀기도 하고. 그렇죠. 그렇죠. 네. 이런 경우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런 타고난 거일 가능성도 있다. 근데 당연히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심리적인 원인이 작용하게 되는 경우들도 당연히 많아요. 이거 관련해서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심리가 이제 인정 욕구죠.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하게 있을 때는 누군가와 사귀게 될 때 진짜 앞으로 그 사람과 사귀어서 깊은 관계에 맺어 나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누군가와 사귀어서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거. 이 사람이 날 좋아한다는 마음을 확인하면 이제 그걸로 내 무의식에서 미션이 달성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흥미가 뚝 떨어지죠. 근데 물론 이런 게 계획적으로 막 의도적으로 이러는 건 아니에요. 나도 모르게 그냥 신기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. 무의식적으로. 그리고 심리적인 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요거랑 아주 딱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상대방을 만족시키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에 약간 자신감을 좀 잃고 좀 불안한 마음들 그거를 흥미가 떨어지는 걸로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것 그럴 같아요. 수 있어요. 맞아요. 내 네.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얘가 날 더 이상 좋아할 리 없을 텐데 상처받기 전에 내가 빨리 끝내야겠다. 예전에 뭐 첫 번째 연애 같이 이렇게 좀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연애에서 상처를 받았던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. 마음속 깊이 이제 그때처럼 다시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다음번 연애를 할 때 있어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안 되고 그냥 자기가 먼저 끊어내는 식으로 이렇게 좀 반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그런 어쨌든 불안이 있으면 현재 관계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흥미가 좀 빨리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. 어떤
작은 단서를 가지고 사람이나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때 또 이렇게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제가 동훈이의 좀 어떤 모습을 보고 너무 매력적이다 해서 이제 만났는데 또 어떤 모습을 또 보니까 너무 별로야. 네, 하면 금방 좀 실증나고 흥미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작은 단서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을 수 있겠다. 쉽게 이상화했다가 쉽게 이제 평가절하하는 거라고 심리적인 용어로는 부르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을 고르실 때도 이런 게 작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선생님,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쉽게 빠져들었다가 또 이제 어느새 금방 사라지시고 이렇게 치료자들을 계속 옮겨 다니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이어서 그렇다면 사연자분이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먼저 이제 자극추구성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긴 연애를 해서 결혼까지 성공해낸 우리 허규영 선생님,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게?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근데 저는 그 게임이나 이런 거랑은 조금 만남에서는 좀 다르긴 했었는데 기질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거에 재미를 느끼고 익숙해지면 재미가 없고 지루해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지루한 시간을 견디셔야 되는 거죠. 그냥 견뎌라. 견디다 보면은 다시 어떤 부분에서 새로운 걸 찾고 새로운 흥미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견디는 게 앞으로 영원히 견디는 게 아니라 견디다 보면 또 새로운 내가 못 봤던 게 또 보이고 그냥 반복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말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. 연애를 시작할 때 초반에는 굉장히 뭐 짜릿하고 뭔가 좀 말초적인 뭔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뭐 매력을 느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가 좀 안정적으로 변하고 편안함으로 매력이 좀 옮겨간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. 근데 이제 이렇게 짧게만 연애가 지속되다 보면은 이런 편안한 매력을 알게 될 기회 자체가 없는 거죠. 견디지 않으면은 사실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좀 관계를 끌고 나가려는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. 기존처럼 이렇게 쉽게 질려하는 걸까? 조금 더 생각해보자 라고 하면서 좀 더 만나보는 거죠. 큰 흠이 없다고 한다면은. 그러니까 저도 오면은 이제 연애 얘기가 나오면 연애 패턴을 항상 물어봐요. 몇 명을 만났는지, 한 번 만나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, 그리고 헤어질 땐 누가 헤어지자고 하는지 등등 이런 패턴을 물어보는데, 만약 반복되고 있는 게 있다 이러면은 그냥 다른 경험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. 일단 그냥 무조건 다른 경험 해보는 거야. 아닌 것 같아도 그냥 견뎌보는 거지, 그냥 나의 변화를 위해서. 그러다 보면 실제로 변화되기도 하거든요. 근데 저는 기질상 만약에 이런 분이라면 그 견디는 게 굉장히 힘들긴 하실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분께서 이 오랫동안 안정적인 관계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실제로 본인이 원하는 건지, 혹은 보통 좀 한 사람 오래 만나는 걸 우리는 이제 좋은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짧게 만나는 걸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나는 되게 뭔가 연애를 되게 좀 안 좋은 방법으로 잘 못하는 사람이다, 이런 생각에 좀 반대의 어떤 다른 방향의 그런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걸 원하시는 거라면 그러면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. 그런 의미에서 굳이 왜 안정적이고 긴 연애를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을 좀 던져볼 수 있겠죠? 이렇게 좀 짧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물론 뭐 도덕적인 관점에서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확실하게 맺고 끊을 쯤만 있다고 한다면은 뭐 잘못된 게 없지 않겠어요? 꼭 안정적인 건 좋은 거, 그리고 자주 바뀌는 건 나쁜 거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. 네. 뭐 지금 해주신 말들에 저도 동의해요. 이제 그 진료실에서 얘기 듣다 보면은 오히려 이게 분명히 본인에게 이롭지 않은 관계라는 걸 알면서도 못 끊어내서 문제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. 그렇죠. 네, 그런 의미에서 지금처럼 그냥 분명히 어느 정도 끊어낼 수 있는 것도 능력은 능력이고요. 그러니까 적당한 중간 지점을 찾아가면 돼요. 너무 강박 가지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 이상화와 평가절하하는 경우, 그런 이유에서도 좀 이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런 경우에도 그 힘든 시간을 견디셔야 되는데, 그 견디는 방법이 자극추구 성향에서 그냥 그 지루함을 견디는 거랑은 조금 다르겠죠. 이 사람이 이런 모습도 있다, 이런 걸 통합하는 그 과정을 견디셔야 되는데,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눈을 보고 되게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에 너무 매력을 느끼고 나를 생각하는구나 라고 알았는데, 전화 연락을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자주 안 하는 거죠. 그래서 자주 안 하는 걸 보니까 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나? 한데 또 만나면 또 잘 들어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되게 좋고 사랑하더라도 이런 모습 보일 수도 있고 이런 모습 보일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 알고 좀 견디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.
그쵸. 나한테 잘해주고 따뜻한 동훈이와 게임하느라 술 먹느라 전화 안 받고 잠들어 버린 동훈이는 다 같은 동훈이다 라는 거를 그냥 마음속에서 결국 통합시켜야 되는 거죠. 뭐, 네. 그렇군요. 어쨌든 대체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그렇죠. 결론만 네. 난다면은 네, 괜찮은 거죠. 뭐 누구나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요. 근데 방금 말한 과정은 이제 불안감하고 싸우는 과정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혼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옆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상담자와 함께 하신다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겪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.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서 이제 매력을 인정받는 수단으로서의 연애 그리고 뭔가 상대방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서 이렇게 먼저 끊어낸다라는 이야기들을 드렸었는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자존감이 좀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스스로에 대해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뭔가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 걸 통해서 아,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겠고요. 역시나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버림받는 거 싫으니까 먼저 내가 가버리겠어 이렇게 좀 되는 거죠. 그렇죠.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핵심은 이제 자존감을 높이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? 역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네. 칭찬 일기만한 게 없겠죠. 네, 하루에 3개씩 아무리 작고 사소한 거라도 네. 나 자신 잘한 거 칭찬해 주세요. 거의 로봇이에요? 뭐 자존감 보시에요? 네, 거의 뭐 저희가 이전에 뭐 방송으로도 만들었었죠. 저희의 최고 히트 컨텐츠이니만큼 아직 접하시지 않은 분들은 위에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 보셨으면 좋겠고요. 근데 핵심은 내가 일상을 잘 끌고 나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칭찬 일기,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걸 의식적으로 리마인드하는 게 있겠고요. 작은 성공을 자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드려요. 그러니까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소소한 것들을 자꾸 배치를 해놓고 그런 거를 달성하는 목표들을 하면은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나로 하여금 내가 되게 일상을 잘 끌고 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주게 만들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굳이 밖에서 인정을 구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가 나를 인정할 수 있게 해주는 소스로 작용을 합니다. 그러니까 연애를 하는데 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내 자존감 얘기를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결국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되게 연애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네, 그래서 자존감 꼭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네, 그래서 오늘 이제 애인을 만나면 몇 번만 만나도 흥미가 떨어져서 금방 헤어진다 라는 분의 사연에 대해서 저희 정신과 의사들이 추측되는 원인들과 해결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. 네, 도움이 되시면 참 좋겠어요. 또 연애에 대해서 나도 이런 심리가 있는데 궁금하다 라는 분들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. 메일 보내주셔도 저희가 이런 컨텐츠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, 네, 좋아요. 댓글 쓰기, 알림 설정까지 네,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